맞춤법의 첫 번째는 발음과 표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원칙이야.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뭐가 있죠?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는 거. 표의. 표기가 뭔데? 그. 아무렇게나 그냥 얻어 걸린다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뜻. 뭐 어쩌라고. 표기한 거랑 문- 뜻이랑 같은 거. 뭐가? 표기한 거랑 쓰는 거. 그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그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 뜻이 통하지 않는 예를 들어보세요. 꽃이. 꽃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꽃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꽃이가 잘못된 발음이야. 정확한 발음, 정확한 표기 구분해야 되는데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게 어법에 맞게 적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주의야? 표의주의야. 오늘 할 건 표의주의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의미가 통한다. 표음주의예요. 발음하기 쉬운 거야. 근데 어법에 맞게 적으면 발음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뜻을 파악하기가 쉬울까요? 뜻을 파악하기가 쉬운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건 발음도 편해.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게 적으면 꽃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꽃이라고 읽은 애들은 이걸 보고 얘네들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읽으면 꽃이가 아니라 꽃 또는 이 이렇게 따로따로 읽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읽는 사람이 어딨어. 심지어 이거를 바르게 발음하려면 치읓은 음절 끝에서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치읓은 뭘로 소리 날까요? 디귿으로 소리 나요. 배웠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그래서 꽃이처럼 발음하는 것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건 이렇게 적어줘야 꽃이라고 소리 나지만 이렇게 적어줘야 뜻을 파악하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고 하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게란 뜻이에요. 뜻을 파악하기 쉽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형태소를 알아야 됩니다. 형태소를 알아야 되고요.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것은 무슨 주의라고요? 표의주의예요. 빨리빨리 적으세요. 자, 그러려면 체언 뒤에 조사가 옵니다. 오간 뒤에 어미가 와요. 전미사는 근 뒤에 와. 형태소, 형태 밝히려면 요거 정확하게 구분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했어. 형태소는 자립, 의존, 실질, 형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사, 어미, 접사는 모두 무슨 형태소야? 조사, 어미, 접사는 모두 의존 형태소에서 형식 형태소예요. 자, 의존한다는 것은 체언에 의존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어간에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근에 의존한다는 뜻이야. 알았지? 의존한다. 따로 쓰일 수 없다. 홀로 쓰일 수 없다. 이런 뜻이야. 정확하게 의미 구분하시고 고1 과정에서는 무조건 암기형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기 지문에서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그렇게 선지가 맞는지를 찾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모두 공통점이 홀로 쓰일 수 없다인데 실질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한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한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많이 틀리는 것들. 조사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격조사 7개 외웠잖아요. 격조사 7개 생략한 겁니다. 격조사는 뭘 결정한다 그랬어요? 격조사는 왜 외워야 된다 그랬죠? 라온이도 대답해봐. 격조사 뭘 결정하죠? 대답하세요 빨리. 해볼까요? 어제 제시 봤으니까 대답해봐. 격조사는 뭘 결정해 민주야? 진우 요즘 상승세. 격조사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그랬죠? 네? 나머지들 대답해. 격조사 뭘 결정한다 그랬어? 와씨 제시 보고 대답 라온이 생각났어? 그럼 시험 보고 가셔야겠네요. 시험 봐야겠네요. 문장 성분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문장 성분. 여기 7개가 힌트잖아. 문장 성분이 7개라 격조사도 7개인 겁니다. 아 허무하네. 그 시험을 보고도 채점을 못하네. 대답을 못하네.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게 격조사의 역할이에요. 격조사의 격이 문장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단어의 자격. 그 단어의 자격을 결정하는 게 격조사. 자격은 뭐다? 문장 성분이다.
그럼 얘는 뭐냐? 일정한 뜻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형식 형태에서 의존 형태, 형식 형태에서는 일정한 뜻을 더해주고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맞게 해석을 하면, 자, 접속조사 같은 경우는 너하고 나하고 너랑 나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등하게. A와 B가 단어일 때야. 단어와 단어를 대등하게 이어준다. 접속조사.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준다. 연결, 어미.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접속 부사.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감상하는 겁니까? 적으라고 했을 텐데 자리 지금 빼곡하게 다 설명 여백에다 쓰세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 얘는 뭘 이어준다고? 단어와 단어. 조사는 무조건 단어랑 결합하는 거야. 단어와 단어를 대등하게 이어준다. 접속조사.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준다.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 했잖아. 그 다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부사도 있어. 그럼 접속부사는 역할이 뭐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부사. 뭘 꾸며줘? 문장 전체. 여기까지 지금 다 했어요.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그게 섞여 있는 게 고등부 시험 문제라고 보면 돼. 알았지?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 자, 어미에 관련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칠판에 써준 걸 그냥 단순히 받아쓰기만 하시지 마시고 설명 보면서 이해도 하면서 암기하고 오시오. 종결 어미의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문장 종결 유형이 5가지라서 종결 어미도 5가지인 거야. 불러봐. 5가지. 평서, 의문, 명령, 청령, 감탄. 평서문, 의문, 빨리빨리 써. 평서, 의문, 명령, 청령, 감탄문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화자의 의도, 말하는 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서형 의미는 뭐 있다고 그랬죠? 다, 한다, 하네, 하오, 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기준은 종결 표현은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대 높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문법 요소 시험 봤죠? 저번에 뭐 봤지? 어저께 뭐 봤지? 제시가? 문법 요소 아니었어? 시제도 보고 피동도 보고 사동도 보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평서문 다. 의문문 뭐라고? 의문문? 의문형 종결 표현 말해봐. 의문문 종결함이 뭘로 끝나? 먹었니? 먹었냐? 먹었을까? 이런 거겠지. 가까냐, 니랴. 이거 어디서 알려줬어? 사회법 할 때 알려줬잖아요. 의문문, 그 다음 명령문, 청유문. 대표적인 어미만 써준 건데 감탄문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랬구나. 아유 그랬어요. 무슨 차이야? 듣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종결 표현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 몇 가지로? 격식 있게 4가지로. 격식 차리지 않아도 되는 친근한 사이에 비격식처의 2가지로. 이런 거지. 따로따로 외우게 시켰지만 한 방에 물어볼 수 있는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이제 연습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연결어미는 뭐에서 알려줬어요? 이어진 문장,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에서 알려줬습니다. 적어요. 대등적 연결어미 뭐 있어요? 고명, 은하, 지만, 거나, 든지. 대등적 연결어미 뭐 있다고? 고명, 은하, 지만, 거나, 든지. 자, 그 다음 뜻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속적 연결어미 뭐 있어요? 아서, 어서, 니까. 아서, 어서, 니까, 면, 거든. 또 뭐 있어? 려고. 추가된 거 2개 있죠? 배경하고 양보 말해보세요. 배경하고 양보는 는데, 리을지라도, 는데, 리을지라도, 가는데, 갈지라도, 먹는데, 먹을지라도, 할지라도, 하는데, 이런 거. 배경, 양보까지가 종속이야. 3번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려줬고, 오늘 3번째는 보조적 연결어미예요. 자, 보조적 연결어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개, 지, 고 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제 보조용어 설명할 건데
그동안 설명 안 했던 것 중에 추가된 내용이 이제 중요하고요. 개, 지고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연결시켜주는 어미까지 하면 지금 연결어미도 다 있고 종결어미도 다 있고 전성어미는 이번 시험 범위에 뭐에서 들어가죠? 안긴 문장에 들어가는 거로 했어요. 절표지, 전성어미, 명사형 말해봐. 명사형, 미음기 적어. 미음기 2도 있어요. 근데 3개가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서 미음기만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 부사형. 부사형 적어. 개, 도로기. 개, 도로기.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안긴 문장 절표지 세 번째. 관형절. 관형사형. 관형사형은 은는 을던. 은는 을던. 얘네들이 모두 전성어미야. 기억해. 전성어미. 안긴 문장의 절표지가 전성어미가 되는 거고요. 명사형, 부사형, 관형사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얘들아 단어 끝에 오는 어미라서 엄한 어미라고 하는 거야. 단어 끝에 오는 어미. 문장을 끝낸다. 문장을 이어준다. 그 다음에 문장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단어의 성질을 바꿔주는 거야. 명사처럼 부사처럼 관형사처럼 용언의 성질을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선어말음이 뭐 있냐? 두 가지 있어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음이 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 있고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과거 시제 말해봐. 아덧.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앗엇이 있어요. 근데 앗엇을 쓸 때보다 훨씬 더 이전 사건에는 뭘 쓴다고 그랬죠?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일, 대과거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과거는 현재와 단절되어 있는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야.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라고? 얘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거 현재와 단절된 사건, 현재와 강하게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낼 때에는 앗엇이나 얻엇을 씁니다. 이걸 대과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는이나 니을 쓴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제 선언할 어미에서는 동사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시험 문제 나오고,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언할 어미는 개시 있어요. 근데 개시 단순히 미래 시제 말고 세 가지 의미를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추측, 가능성, 의지. 추측, 가능성, 의지의 의미 중에서 뭘로 쓰였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이게 선어말 어미에서 물어보는 것들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전미사는 어근 뒤에 붙는 거예요. 어근 앞에는 뭐가 붙죠? 접두사가 붙어요. 어근 앞에 오는 건 접두사, 어근 뒤에 붙는 건 전미사. 근데 접두사와 달리 전미사만 이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용언의 어미를 바꾸는 걸 용언의 활용이라고 해요. 활용해도 어미는 품사를 바꿀 수 없다고 했죠. 엄청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 활용해도 품사는 바뀌지 않지만 전미사는 품사를 바꾸는 게 출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깊이의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근데 깊이가 어디에서 온 말이야? 형용사에서 온 말이에요. 깊다 형용사에서 깊이가 되면 품사가 명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전미사가 되는 거야. 명사로 바꿔준다 그래서 명사화, 전미사,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해요. 근데 깊고 깊다가 기본형이야. 깊다, 깊고, 깊게, 깊지, 깊은. 이렇게 활용을 해도 품사는 다 뭐야? 형용사야. 품사는 그대로 다 형용사예요. 문장이 끝났어. 평사형이겠죠? 그 다음에 고 연결음이겠죠? 깊게 들어가. 깊지 않다. 깊은 물. 근데 전부 형용사인데 문장 안에서의 역할은 조금씩 다 달라. 역할만 달라지는 거야. 품사는 바뀌지 않아요. 모두 형용사야. 근데 전미사가 붙었을 때만 품사가 바뀐다고. 알았지? 어미하고 전미사 물어보는 건 딱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런 거다.
자, 나 어제 좋은 꼬마 꿈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꿈하고 뒤에 있는 꿈하고 품사가 같다고 그래서 다르게 하겠어. 다르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꿈의 품사는 뭐예요? 얘는 명사입니다. 뒤에 있는 꿈의 품사는 뭐예요? 동사입니다. 이거 다른 애들이 대답해서 내가 설명해 줬을 텐데. 누가, 걔 어떻게 맞췄지? 중학교 2학년인데. 자, 요거는 꿈을 꾸다의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전미사인 거예요. 근데 이 꿈은 꿈을 꾸다, 꿈을 꾸고, 꿈을 꾸지, 꿈을 꿔라,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동사를 활용한 겁니다. 그럼 얘는 뭐야? 명사형인 거야.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야. 명사형 전성어미. 좋은 꿈을 꾸었다를 줄여서 꿈으로 명사형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해됐어? 지금 형태를 밝히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한글 맞춤법 문제에서 형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조사하고 어미 구분하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요. 두 번째가 있어. 지금 어근을 배웠잖아요. 어근이 어간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 어간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어근하고 어간이 일치하는 경우는 동사, 형용사일 때 동사, 형용사의 기본형 중에서 단일어 있죠. 단일어. 단일어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 복합어. 파생어나 합성어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먹다. 먹다. 단일어입니다. 왜 단일어일까요? 여기 먹다의 중심음이 얘를 어근이라고 해. 중심음이 하나가 있으면 단일어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동사기 때문에 얘가 중심음이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단일어이면서 동시에 동사니까 어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기본형에. 그치? 어간, 어미 활용하는 거 동사, 형사에만 있는 거지? 중심음이가 하나니까 단어의 종류는 단일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먹이다, 이를 붙이면 뜻이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먹이다와 먹히다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먹이다와 먹히다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피동하고 어느 게 피동이야? 밑에 거. 얘가 피동이에요. 얘는 당하는 거고 얘는 시키는 거고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전미사 뭐 있다 그랬어요? 이희릭이 있다 그랬죠?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전미사 뭐 있다 그랬어요? 이희릭이 우구추 있다 그랬죠? 중심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사동의 의미만 더해준 거야. 전미사가 피동의 의미만 더해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예요. 파생어이고 어근은 몇 개야? 하나야. 근데 왜 파생어야? 접사가 있어서야. 그러니까 단일어는 무조건 어근 한 개를 찾으면 되고 파생어는 무조건 뭘 찾을 수 있어야 돼? 접사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럼 하나 더. 전미사는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먹다, 먹히다. 품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동사 그대로야. 동사 그대로야. 안 바뀌는 것도 쉬운 문제인 거야. 바뀌는 걸 찾으라고 하겠지. 안 바뀌는 거 들어가겠죠.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면 형태소가 3개고 어간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그러니까 어근하고 어간이 일치하지 않겠죠. 형태소가 3개니까. 그럼 이런 것도 있어. 잡아먹다는 합성어예요. 잡다 먹다가 합쳐진 말이니까. 그죠? 어근이 2개야. 그럼 뭐예요? 합성어죠. 어근이 2개야. 잡다 먹다. 기본형 잡아먹다 해서 어간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어근과 어간이 일치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아. 이해됐지? 형태를 밝히는 연습을 꼼꼼하게 해야 맞춤법 잘 맞출 수 있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형태를 밝히라는 건 조사, 어미, 접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는 문제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명운의 활용,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번 주 진도 여기까지 설명해 준 건 여기까지 복습하고 오시면 되고요. 요거에 된다 치고 그 다음을 또 나가야 돼. 그럼 그 다음에 나가려면 이걸 또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저번에 시험 보면서 다 또 했던 거잖아. 계속 겹치면서 반복되고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시를 안 보면 안 된다고.
알았지? 오늘 보고 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나 희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사가 되는 것 중에 여기에도 높이가 있고 여기에도 높이가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그랬지? 품사통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명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구별하라 그랬죠? 얘가 명사고 얘가 부사인 걸 어떻게 구별하라 그랬죠? 뒤에 조사. 뒤에 조사가 오면 명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 뒤에 용언이 오면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둘 다 전미사가 쓰였지만 얘는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가 전미사, 얘는 부사로 만들어주는 부사가 전미사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준말을 표기할 때, 자, 준말은 용언의 어감과 의미 중에서 모음 축약에서 배웠어요. 모음 축약. 얘는 원래 되었다를 줄임말이야. 삼음절을 두 글자로 줄인 거예요. 삼음절에서 이음절로 원래 되었다라고 형태를 밝혀서 쓰지 않고 되었다의 형태를 밝혀 쓰지 않고 이렇게 준대로 쓴다고. 줄임말이야. 삼음절이 이음절이 된 건 모음을 합쳤기 때문이야. 모음 축약이 일어나면 모음 축약은 음절 수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글자 수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음절 수가 삼음절에서 이음절로 줄어들었다. 맞춤법 문제로 나오면 형태를 밝혀 적되 용언의 어감과 어미는 준말은 준대로 적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왔다는 뭘 줄인 걸까요? 어근 오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함이 알. 그 다음 다는 무슨 어미라고? 얘는 평서형 종결 어미, 어말 어미라고 그랬어. 단어 끝에 오는 어미. 그리고 뜻은 평서형이고요. 그 다음에 at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뭐야? 선 어말 어미야. 선 어말 어미. 그럼 오는 뭐야? 이 단어의 중심 의미를 결정하는 어근인 거예요. 어근. 알았지? 어근이면서 동시에 뭐가 될까요? 어간도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사이시어 표기 발표입니다. 이게 많이 틀리는 것들. 자, 사이시어 표기는 조건을 알아야 되고, 문제 풀 때 사이시어 표기 조건 중에서, 여기 봐. 사이시어 표기 조건 중에서 이거 기본으로 가는 거야. 원래 시험에서는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건데, 요거 세 개 중에서 어떤 건지 찾는 게 풀이야. 선생님하고 쪽지 시험은. 그걸 알아야 사이시어 문제를 마무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사이시어는 뭐냐면 일단 우리말로 된 합성어니까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 자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섭립을 이딴 건 안 돼.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섭립을 말고 몽땅 이딴 거 안 되고 앞에 받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말의 음운의 변동이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세 개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면 원래 촛불이라고 읽어요? 촛불이라고 읽어요? 촛불이라고 읽죠? 촛불이라고 읽는 거야. 그럼 내가 지난번에 필기 해준 것 중에서 촛불이라고 소리 나지만 초불이라고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형태를 밝혀 적은 거야? 형태. 형태를 밝혀 적은 거죠. 그리고 촛불이라고 발음되는 건 된소리 대기죠?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된소리 대기를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예요? 된소리 대기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 이게 지난주 필기 외우라고 한 거 숙제였는데. 된소리 대기 표기 1번이 뭐야, 민주야? 그렇지. 두 모음 사이에서. 2번이 뭐예요? 울림소리 뒤에서. 울림소리 뒤에서. 그러니까 노란 마약만 얘기하는 김인찬과 똑같은 김태윤. 노란 마약을 어디다 써먹을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거. 받침. 예. 어. 미음. 있고. 그 다음. 뭐 뒤에 있는 거. 뒤를 맞춰야지. 뒤에 뭐야?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 된소리가 나면 된소리로 적는다 안 적는다? 적는다. 내가 지난번 건 영상 안 올렸나? 올렸지? 올리셨어요.
너 공부 안 해? 왜 숙제도 안 해오고 보지도 않고 대답도 봤는데. 못하고? 저 봤는데. 대답을 해야지. 네? 대답을 해야지. 그냥 할래 게다 울림소리 니은 니을 미음 이음 뒤에서 뒤에 오는 소리가 된 소리가 나면 된 소리로 표기한다. 단, 된 소리로 표기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받침이 기역 비읍으로 끝날 때 된 소리는 언제 적는다?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될 때만. 와씨. 빨리 설명하고 시험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찾으시는데 여기 촛불 보세요. 촛불로 소리 납니다. 그러면 합성어예요. 우리말로 이루어진 합성어야. 그리고 여기 된 소리가 났어. 그럼 여기다가 뭘 적어준다고? 시옷을 적어준다고. 얘를 사이 시옷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촛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시옷 받침은 음절 끝에서 뭘로 소리 난다 그랬어? 대표. 디귿으로 소리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가 사이 시옷과 관련된 모든 시험 문제입니다. 자, 출제가 1번 이거 알아야 되고 2번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 3번이야. 세 개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의 변동을 찾아야 돼요. 여기다 쓰자. 의문의 변동을 찾아야 돼요. 니은이 한 개 더 나는 건지 니은이 두 개 더 나는 건지 된 소리가 나는 건지 이거 세 번째로 물어보고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면 사이 시옷을 표기한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사이 시옷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고 애들이 많이 틀리기도 하고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고1, 고2, 고3까지 전부. 그럼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에서 자 잇몸은 이와 몸의 합성어입니다. 이와 몸의 합성어예요.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이하고 몸인데 니은 소리가 여기 덧납니다. 니은 소리 여기 원래 없는데 니은 소리가 덧난 거잖아. 이 몸이라고 적고 잇몸이라고 읽는 거야. 이렇게 이 몸이 아니고 잇몸. 아 잇몸 아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은 소리가 한 개 덧나는 거야. 풀이하시고 여기다가 시옷을 표기해 준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옷 받침이 음절 끝에서 뭘로 소리 난다 그랬죠? 디귿으로 소리 난다 그랬죠? 시옷 받침이 음절 끝에서 디귿으로 소리 나고 디귿 뒤에 미음이 있죠? 디귿 뒤에 미음이 오면 디귿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니은으로 동화된다고 했습니다. 미음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동화됐으니까 무슨 현상도 된다? 비음화도 된다. 비음화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깻잎. 자 깻잎은 올바른 발음 사이시옷 표기 말고 뒤에 사이시옷의 올바른 발음 여기 있는 거 저게 같이 한꺼번에 설명하는 거예요. 깻잎은 니은 소리가 두 개 덧납니다. 깨하고 잎이 합쳐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 니은 소리가 원래는 없었는데 덧나죠? 니은 첨가. 니은 소리가 한 개 덧나고 여기 니은 소리가 하나 더 덧나는 이유는 시옷이 음절 끝에서 디귿이 대표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귿 뒤에 여기 니은 소리가 첨가가 되니까 니은이 첨가되니까 디귿이 니은에 동화돼서 뭘로 바뀌는 거야? 니은으로 또 바뀌는 거야. 니은 첨가 일어나고 여기 잘 봐 순서. 니은 첨가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요? 비음화도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니은이 두 번 덧나는 거야. 원리를 알아야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면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게 6번입니다. 합성어가 한자어로만 이루어지면 원래 사이시옷 표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6개가 있어요.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 중에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6개의 단어. 이 말은 곧 뭐냐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는데 시옷을 표기하지 않았어. 그건 한자어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내신 문제에서 6개를 외워서 쓰는 문제가 과거 출제 유형이었다면 요즘은 그냥 보기를 주는 정도로 끝나요. 그럼 보기를 줬다는 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모두 들어가는데 왜 안 했지? 한자어일 가능성. 합성어가 아니고 파생어일 가능성. 이걸 찾아라요. 알았지? 그래서 얘가 순서대로 외울 수 있는 방법. 세, 수, 회, 차, 퇴,
하나 빠졌네. 곡간이 빠졌네요. 곡간. 태고. 이렇게 6개란 뜻이야. 6개의 단어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한자어 합성어다. 됐지? 그 다음 띄어쓰기는 요게 답니다. 요게 다고 오늘 진짜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는 본용어 보조용어. 본용어 보조용어니 니네 교과서에만 없는 거지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맞춰야 되고 문법 요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보조용어 설명하면 이해가 조금 빠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띄어쓰기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모든 단어는 띄어쓰기 한다요. 모든 단어. 단어는 자립성이 있기 때문에 홀로 쓰일 수 있어요.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다. 띄어쓰기 할 수 있다. 이게 1원칙이야. 근데 조사는 단어지만 띄어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조사는 단어인데 띄어쓰기 하지 않는 유일한 예외야. 그냥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 조사는 뭐랑 의존한다 그랬죠? 체언과 의존한다 그랬습니다. 체언과 결합해야만 조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는 결코 띄어쓰기 할 수 없다. 단어 중에서 유일하게 띄어쓰는 거. 그러면 조사는 자립성이 있다 없다야? 없다야. 근데 단어는 자립성이 있다 없다? 있다. 모든 단어는 자립성이 있어. 모든 단어는 자립성이 있지만 조사만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성이 없다. 이 한 문제가 나온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존 명사는 반드시 명사는 거의 대부분 홀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의존 명사하고 단위 명사만 앞에 반드시 어떤 말이 있어야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어. 의존 명사와 단위 명사 앞에 오는 건 관형어입니다.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의미가 통하는 명사, 의존 명사하고 단위 명사가 있다. 관형어 되는 거 1, 2, 3 말해보세요. 관형어 1, 2, 3. 관형어 1, 2, 3 말해봐. 1번이 뭐지, 듀디? 1번 관형사. 관형사 3개 말해보세요. 재민. 관형사 3개 말해보세요. 세헌예. 또, 그 다음 3개. 3개니까 세헌예시 하나야. 세헌예? 그 다음. 도혁이 말해봐. 세연이 말고도요. 문법 약하신 분들의 특징이야. 쪽지 시험을 맞춘다. 그 다음. 세헌예 다음이 뭐야? 김태형 말해. 제일 오래된 놈이니까. 이그죠. 그 다음. 기계적으로 말해야지. 미친 거 아니야? 세헌예 니그죠. 너가 미친놈인 거야. 이걸 대답해야 되는 거야.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이, 답답이다. 니그죠 다음이 뭐야? 그래. 어휴. 알아서 알고 있었어요. 합쳐야 이 답이 나오네. 3명을 합치니까 답이 나왔네요. 세헌예 니그저죠? 자,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관형어 1번 관형사, 세헌예 니그저 한두열. 그 다음 2번이 뭐예요? 관형격 조사. 3번이 손 뒀다 뭐해? 용언의 관형사요. 대답 못하면 다음번에 시험 틀렸구나야.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 은는 을던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나만 반복하잖아. 니네는 반복 안 하고. 니네는 가만히 넋놓고 있잖아. 넋놓고 있다는 건 손 놓고 있다는 뜻이야. 손을 놓는 순간 넋이 나가는 거야. 알았지? 세헌예 니그저 한두열. 세헌예 니그저 한두열. 그 다음 관형격 조사의 용언의 관형사형 은는 을던. 자, 그것까지가 지난주 제시험 어제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안 한 새끼들은 나도 몰라. 아웃이야. 얘는 무슨 성분이죠? 부속 성분이에요. 부속 성분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있어. 부속 성분은 대부분 생략 가능해. 생략할 수 없는 부속 성분 말해봐. 생략할 수 없는 부속 성분. 쪽지 시험에서 봤던 거. 필수적 부서. 두 자리 서술어에 나오는 필수적 부서와 쪽지 시험 정확히 내가 이렇게 했죠? 생략할 수 없는 부속 성분 필수적 부서어는 두 자리 서술어와 세 자리 서술어에 있다. 니네 문제집에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잊지 말아야 시험 문제 맞추는 거야. 두 자리 서술어도 알아야 되고 세 자리 서술어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나온 지금 와가 말한 사람 있죠? 와가 같다 다르다 닮다. 그것 때문에 와가가 나오는 거야. 와가 그리고 으로 에서 이런 것들이 필수적 부서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있어. 생략할 수 없는 부속 성분 필수적 부서어는 끝났어요. 두 번째가 생략할 수 없는 부속 성분 관형어일 때야.
보통 고1 예비 과정에서 나가는 걸 좀 더 일찍 설명하는 이유가 고1 예비 때 하면 또 눕더라고. 그 사이에 너무 놀아 제껴가지고. 근데 지금 계속 앞당기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가 올해 고등부 운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 고등부 점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적었지? 이게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주거나 열거하는 말은,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써준 거. 얘네들은 의존명사에 써지기도 했지만 의존명사가 아닐 때도 있어요. 자, 먹을 대로, 갈 대로 먹을 만큼 관형어가 와야만 의존명사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가 왔어. 그러면 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얘는 조사가 되는 거야. 조사. 빨리 들어와서 빈자리에 앉아. 그래서 얘는 조사가 되는 문제라서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구분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어주거나 열거하는 말은 이거랑 이어줄 때 쓰는 말은 보통 이런 거야. 청군대 백군, 과장겸 사장 뭐 이런 거. 그리고 열거하는 말은 쭉 나열한 다음에 뒤에 붙는 이런 말들.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어주거나 열거하는 말은 다 띄어쓰기 하는 거야. 여기도 띄고 여기도 띈다는 뜻이에요. 띄어쓰기 문제는 이게 답니다. 근데 고학년 되면 무조건 이 문제가 나와. 알았지? 분용어하고 보조용어는 2개 이상의 용언이 어울려서 서술어 역할을 할 때야. 2개 이상의 용언이 어울려서 서술어 역할을 할 때 이 서술어의 중심 의미를 앞에 있는 말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먹게 하다, 먹고 싶다, 먹어버렸다, 먹지마, 먹지 않는다. 먹게 하다,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자버렸다, 던져버렸다, 뛰어버렸다 이런 거. 앞에 오는 게 본용어냐. 알았지? 그리고 뒤에 오는 개하다, 고싶다, 버렸다, 지마, 지 않는다는 모든 용언에 결합해서 본용언에 결합해서 동일한 의미를 더해줘요. 일정한 뜻을 더해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을 더해주냐면 먹게 하다와 같이 개하다로 끝나면 어떤 의미 더해준다 그랬죠? 문법 요소에서 개하다 사동입니다. 개하다는 사동, 개되다는 피동.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용언 개되다.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언.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먹고 싶다, 가고 싶다, 자고 싶다. 하자가 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의지 뭐 이런 거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먹어버렸다는 거, 띄어버렸다는 거 어떤 의미 더해준다 그랬어요? 먹어버렸다고 먹는 중이다 차이가 있다 그랬죠? 완료상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있다는 진행상이죠. 진행상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어, 완료상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어. 그럼 얘는 무슨 의미야? 먹지마, 먹지 않는다는 부정의 의미를 더해주겠죠. 부정표현 3개 있죠? 안, 뭐, 말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부정의 의미를 더해준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앞에 오는 본용어하고 뒤에 오는 보조, 여기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이거는 보조용어의 의미를 설명한 거고 일정한 뜻을 더하는 보조용어는 각각 단어로 취급하기 때문에 각 단어는 뭐 한다고 그랬죠? 띄어쓰기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띄어쓰기가 원칙이야. 첫 번째가 원칙이야. 붙여 쓰는 거 허용이야. 1번은 원칙이다. 2번은 이렇게 해도 된다 허용이야. 근데 원래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 말고 띄어쓰기만 해야 하는 3가지가 있어요. 보조용언에서 띄어쓰기만 가능한 3가지는 이 보조용언과 본용언이 2개가 겹치는 거야. 자, 노라만 나다 해서 얘가 앞에 있는 게 본용언이야. 본용언 뒤에 노라만 나다, 띄어만 나다, 아니면 가기만 나다. 뭐 예를 들면 앞에 오는 본용언 뒤에 여기 뭐가 붙었어요? 보조사가 붙었어요. 조사. 앞에 오는 용언에 조사가 붙으면 무조건 띄어쓰기만 한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2번째, 앞에 오는 말이 본용언이겠죠? 앞에 오는 말이 합성어야 되는 거야. 덤비다 하고 들다가 결합한 합성어. 그것도 띄어쓰기만 가능한 거야. 그 다음 3번째는 너만 손 넣고 있어. 손 넣고 있으면 뭐라 그랬지? 넋 넣는 거라고 했어. 동시에 하셔야 돼요. 동시에 안 되면 연습해. 지금은 넋 넣고 있다가 쓰세요 할 시간이 없어요.
보고 듣고 쓰는 걸 한 번에 그래야 이해까지 돼. 그 다음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을 때 여기 사이 오다에다가 듯하다가 들어갔을 때 여기 조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띄어쓰기만 가능하다. 자, 이 순서로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살짝 한번 끊을게요. 길어서.